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주식회사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농구의 전문 기자인 브라이언 원드 호르스트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내 직업 분야에서 나는 어떻게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북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자기의 삶의 모습을 확장해 갔는지에 대한 것을 케이스 스타디로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농구 선수입니다. 어렸을 때 농구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농구 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프로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구 선수들, 농구 잘하는 선수들이 입단하게 되잖아요. 프로 입단하게 되면 주로 스포츠 용품 회사들이 모델로 전속 계약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 나이키하고 계약했잖아요. 최고의 연봉으로, 최고의 어떤 모델료 또 전속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은 어떻게 됐습니까? 큰 성공을 했네요. 그는 큰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단도 주가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스포츠 업계, 농구계에서는 마이클 조던은 두 가지를 이룬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마이클 조던은 농구 선수로 성공했습니다. 또 하나 재테크에도 성공했죠. 사업가가 된 겁니다. 훌륭한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는 것이 마이클 조던입니다. 프로농구 선수들 다 마이클 조던을 꿈꾸고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 중에 하나, 르브론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드디어 프로농구에 입단하고자 할 때 그도 당연히 스포츠 용품 회사들과 이제 모델 계약을, 전속 계약을 생각했습니다. 나이키에서는 르브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을 제안했습니다. 마이클 조던과 비교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매우 낮았지요. 그래서 르브론은 옆에 있었던 자기 친구 굿윈이라는 분인데요, 매니저죠. 매니저와 깊이 상의를 했습니다. 나는 나이키하고 계약하고 싶은데 금액이 좀 낮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굿윈은 여러 스포츠 구단들과 컨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르브론을 위해서 어떤 전속 계약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심 있게 대응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연찮게 리복이라는 신발 회사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리복의 마이클 조던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취지였어요. 당연히 협상은 잘 됐습니다. 왜? 최고의 전속 계약료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하겠죠. 에크론에 도착한 리복 관리자, 에크론이 뭡니까? 사인 세레모니 할 것입니다. 호텔 방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협상은 끝났습니다. 계약서 문구도 작성되었습니다. 이제 사인 세레모니만 남았습니다. 그 시각에 굿윈은 나이키 측에다가 르브론이 나이키와 계약하기를 원한다라고 전화했습니다. 나이키 입장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이키에서도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미래 차세대 유망주 중에 한 사람인 르브론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르브론의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는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급히 상의해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르브론은 나이키와 계약했습니다. 그 금액이 8,700만 불입니다. 골프로 선수로 유명한 타이거 우즈도 나이키 계약했는데 그 계약 금액이 3,500만 불로 초기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유명한 농구 선수 있습니다. 그 선수도 계약했는데 초기 계약 금액이 4,000만 불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이게 르브론이 첫 번째 했던 의미 있는 계약의 성과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르브론은 마치 리복을 이용해서요, 활용해서 나이키에게 좋은 성과의 계약을 했다라고 그냥 상업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회사와 계약하겠다. 이게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회사. 르브론은 그 이후, 이게 첫 번째 계약이었는데 이 계약 이후에 일어난 모든 계약에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과 계약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이 신뢰하지 않는 것은 팔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믿고 자기 마음에 들어서 이건 많이 팔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계약을 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과 관계를 이야기해 볼까요? 르브론이 기아 자동차 모델 광고 했습니다. 많은 회사 있잖아요. 일본의 자동차 회사도 많고 세계 자동차 회사 많은데 르브론은 왜 기아 자동차와 계약을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아차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요. 자기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르브론은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불려 다녔어요.
광고 모델도 했었고 상품도 팔았고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르브론 같은 선수가 행사에 참석하면 수만 달러의 행사 참가비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요, 영리적 파티가 있어요. 파티를 하는데 거기에 유명인사를 모아놓잖아요. 그럼 유명인사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입장료요. 자기를 초대하는 모임에 참석하면 참석했다는 자체로서 뭐합니까? 자기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르브론은 자기 친구들과 상의해가지고요, 자기도 영리적 파티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 만든 첫 번째 회사 이름이 LRMR 마케팅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뭐죠? 약자예요. 뭐 약자입니까? 르브론, 랜디, 매버릭, 리치라는 4명의 머리 글자 있잖아요. 이름에 4명을 따고 LRMR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또 회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는요, 두 번째 회사가 스프링힐 프로덕션을 만들었어요. 프로덕션 뭡니까? 영화 제작사예요. 그럼 영화 제작사를 만들고 거기에 자기 출연도 했습니다. 감독도 했고 배우도 했어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르브론은 자기 이름값을 올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춘지, 맨스 헬스, GQ, 보그 등의 표지에 등장해서 명성을 올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브론이 사업에 성공했던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르브론은요, LRMR 마케팅 회사에 4명이 만들었잖아요. 성과가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4명이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르브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내가 르브론을 위해서 일하면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이 된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누구든지 르브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입했던 사람 중에서 르브론의 행운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와처라는 사람입니다. 와처는 르브론의 오늘의 성공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와처는 길고 돈독한 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소수의 고객 명단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소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사업의 파트너로서, 또 사업의 교두보로서 아주 중요한 A급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와처 덕분으로 르브론은 많은 좋은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다른 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고, 일반적으로 계약할 수 없는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와처 덕분으로 르브론은 사업이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억만장자 사격 클럽에도 참석하게 되었고요. 매우 훌륭한 홍보 파트너를 그의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나중에요, 2004년도에 르브론은 르브론 제임스 가족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기부 사업을 했어요. 사회적인 뭐라고 할까요? 소외되는 계층이 있다는 걸 보고 자기 자신의 윗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돕고 싶어서 그는 르브론 제임스 가족 재단을 만들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절대 잊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하면서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살 것을 약속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좋은 말로 말해서 자선 사업가가 된 것이네요. 그는 2016년부터는 매년 350만 달러를 이 단체와 이 모임에, 이 자선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약속합니다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르브론 제임스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는 프로 농구 선수입니다. 현역입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진 것 같긴 하네요. 30대 후반이기 때문에요. 농구 선수로서의 수명은 이제 길게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프로 농구수에 입단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는 훌륭한 사업을, 다양한 사업을 폭넓게 만들어 왔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좋은 원칙을 가졌습니다. 그 원칙과 또 좋은 사람들 덕분으로 다양한 사업에 그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는 오늘 이 시간 현재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조단 최고의 선수였었고 최고의 사업가였지만 그를 뛰어넘는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는 협상가로서도 성공했습니다. 그는 NBA의 스타로 성공했습니다. 그는 사업가로서도 성공했습니다. 그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도 했을 뿐만 아니라 올림픽에 나가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자기 명성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는 NBA의 챔피언도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운동가입니다. 그는 영화도 찍었으니까 영화배우네요. 그는 좋은 일에 자기 돈을 잘 기부하는 자선사업가도 되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역량을 키워갔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는 좋은 선량한 좋은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원칙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비즈니스를, 굿 비즈니스들을 만들어 갔다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르브론 제임스 언행에 있어서 말에 실수도 한 적도 있고 사회적 비난과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르브론 제임스는 비즈니스 마인드, 개인 마케팅, 개인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개인 브랜드가 바로 주식회사다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이름을 걸고 또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업 주식회사 같이 또 폭넓게 모든 것의 기회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개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 브랜드의 중요성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특별히 명시하면 좋겠고 여러분의 명성을 또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